이번에 그 SQL 쿼리문이 가능한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제시한 논문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논문인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발표를 맡게 된 김인근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이더리움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SQL 쿼리문이나 이러한 쿼리문을 이용해서 조건문을 검색을 한다든지 뭔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 논문 자체는 제가 한국의 어디였지? 연대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차 자체는 처음에는 일단 블록체인과 DB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범위 탐색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블록체인에서는 제가 없다고 설명은 드렸지만 만약에 있다면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임베디드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고서 넘어가야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오버뷰, 그리고 이 시스템 아키텍처로 인해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오버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 사견을 조금 넣어서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블록체인과 기존의 DB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상 블록체인은 저희가 배울 때도 P2P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이라고 누누이 어디를 가나 저렇게 쓰여 있고, 어떤 책을 봐도 저렇게 쓰여 있고,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저런 식으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를 좀 풀어서 보면은 여러 사용자가 보내는 트랜잭션들을 이제 블록이라는 구조에 담고 이것들의 유효성 검증과, 그리고 결국은 블록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의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체인으로 연결시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블록체인도 결국은 P2P 분산 환경이라는 차이점만 있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로컬에서 동작하는 반면 이건 P2P 분산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은 무슨 차이점이 있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약간 DB적인 관점에서 보기는 했는데, SQL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내의 내용을 범위 탐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DB로 쓰고 있는 MySQL이나 MongoDB, 예를 들면 오라클 등 그러한 기존의 DB들은 쿼리문, 셀렉트나 인서트 이런 거 있죠. 명령어. DB에서 흔히 쓰는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의 내용을 이제 범위 탐색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위 탐색 기능이라고 하면은 예를 두 개를 들어봤는데, DB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동물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읽어와라 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중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값이 5 이상인 값을 모두 읽어와라 같은 것이 모두 범위 탐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로 그냥 범위 탐색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구체적이고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냥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어떠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본적인 기능이 블록체인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도 데이터 범위 탐색 기능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범위 탐색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뒤쪽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엔진이라는 것은 이제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들을 어느 지점에 매핑을 시켜서 빠르게 또는 효율적으로 탐색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시키는 주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매핑을 시킬 때 그 인덱스라는 것을 부여를 해서 이제 나중에 찾기 쉽게 만들어 주는데, 요것도 그 데이터 값이 변경이 되면은 인덱스도 업데이트가 동시에 되게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인덱싱에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보면은 B트리나 B+트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관리를 하도록 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범위 탐색 요청이나 혹은 어떤 SQL문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관리가 된 어떠한 큰 데이터 구조, 맵이 있겠죠. 이 맵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범위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딱 찾아내고 그 값을 다시 사용자에게 리턴을 하게 해주는 과정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범위 탐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 범위 탐색 자체가 블록체인에서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써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레벨DB입니다. 비트코인도 레벨DB를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더리움도 레벨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벨DB를 사용하는 이유가 블록체인이 사실상 비트코인이 처음에 레벨DB를 사용하고 뒤이어서 나온 블록체인들은 결국은 비트코인에서 발전된 형태거나 그 형태를 많이 가져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의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이유는 없는데, 레벨DB 자체가 키밸류 DB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딱히 RDBMS나 어떤 체계나 엔진을 좀 무거운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키밸류 값으로만 저장이 되는 도큐멘테이션적인 DB로 가볍게 있으면은 값만 저장하고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무결성이나 아니면은 서로 이제 P2P 상태에서 공유한다는 거에만 집중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DB를 어떤 것을 쓰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그냥 가벼운 DB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레벨DB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범위 탐색 기능 자체가 레벨DB에 일단은 엔진이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엔진이 없기 때문에 범위 탐색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벨DB를 사용하면은 가벼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들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읽기, 쓰기 기능은 AP로 제공을 하지만 어떤 SQL문에 대한 수행 또는 위에서 계속 나오는 데이터 범위 탐색에 대한 수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는 그 데이터 범위 탐색 방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방향성부터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는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는 바깥쪽에 있는 거고 하나는 블록체인 안쪽에 내장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으로 말하자면 이더스캔,
방식은 앞에 전자인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이더스캔은 사실상 자신들의 서비스 안에 가지고 있는 IDBMS DB를 사용을 해서 IDBMS 그러니까 다른 그 익스터널 DB를 사용을 해서 따로 DB를 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가져와서 똑같이 그 DB에 유지를 시키고 그 안에는 당연히 자신들이 사용한 DB에는 SQL문에 대한 처리나 데이터 범위 탐색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들어있는 DB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트랜지션에 대한 뭐 밸류 값이 얼마 이상이냐 아니면 어디 사이에 있는 밸류 값이냐 이런 거를 다 검색을 해서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스캔에서 그러한 어떠한 좀 구체적인 조건절을 이용한 데이터 탐색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 있는 내용은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블록체인 안에서도 저런 SQL이나 데이터 범위 탐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 제시된 방법처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방식을 사용해서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이 데이터 범위 탐색을 가능하게 했다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했냐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왼쪽에 보이는 게 원래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보통 들어가 있는 기능들인데 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쪽으로 넘어와서 밑에 가장 중요한 이제 트랜지션 레이어 그리고 밑에 블록 레이어 그리고 여기 블록 레이어에서 합의를 마치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레벨DB에 값이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제시한 거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이더리움 시스템에서 레지스터 매니저 그리고 쿼리 매니저 부분이 서비스 인터페이스 레이어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블록 레이어 그리고 릴레이셔널 DB가 추가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넣어서 우리는 인베디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한 격입니다. 이 부분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면 글이 좀 많기는 한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제시된 모델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블록 내 트랜지션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더리움 베이스드 블록체인으로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이더리움 베이스드 블록체인은 사실상 그냥 지금 제시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온 트랜지션은 이제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지나서 지금 보시면은 추가된 레지스터 매니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인지 아닌지 분류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좀 전제한 게 많은데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에 대해서만 이 범위 탐색을 위해서 따로 저장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미리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랜잭션인 뭐 영수증 혹은 그 이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거래 내역은 취급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서 뒤쪽에 제가 관련해도 그런 좀 아쉬운 점을 써놓기는 했는데 우선 넘어가서 설명을 마저 드리면 만약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의 경우에선 이제 이 트랜잭션에 대한 리턴 값을 따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표시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트랜지션 레이어로 넘어오면은 이제 똑같은 그 기존의 그 과정처럼 트랜지션 유효성 검증을 받게 되고 유효성 검증이 끝난 트랜지션들은 이제 블록 레이어로 내려오게 되겠죠. 블록에 담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성된 블록은 합의 과정에 거쳐서 메인 체인의 뒤쪽에 연결이 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체인의 이제 블록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때 레지스터 매니저가 아까 표시를 해놨다고 했는데 표시가 된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저기 아래에다 추가된 레벨DB는 그대로 쓰는데 이거를 완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SQLite라는 그 좀 가벼운 DB가 있는데 릴레이셔널 DB, IDBMS DB를 사용을 해서 이 표시가 된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릴레이셔널 DB인 SQLite 데이터베이스에도 이 트랜잭션을 함께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DB에도 저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SQLite라는 저 릴레이셔널 DB에도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도식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왼쪽에 그림이 좀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른쪽 글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쿼리에 대한 어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쿼리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어떤 트랜지션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면은 쿼리문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그 리턴 값을 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쿼리문에 대한 처리는 쿼리 매니저가 앞서 보셨듯이 쿼리 매니저도 추가되어 있는데 들어온 쿼리문에 대한 요청은 쿼리 매니저가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쿼리문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전제 조건이 붙는 게 셀렉트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 자체가 한번 기록이 된 다음에 유효성 검증을 거치고 이걸 블록의 합의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같은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결성이나 그러한 보안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어떠한 사용자가 그냥 갑자기 DB의 SQL문을 가지고 바꿔버리게 수정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블록체인에 대한 그 특징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셀렉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조회밖에 허용이 되지 않고 인서트 뭐 어떤 내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모디파이 어떤 내용을 수정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블록체인의 특징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쿼리 매니저는 릴레이셔널 DB에 접근을 해서 요청한 쿼리문의 결과를 당연히 이 쿼리문의 결과를 조회하는 거는 SQLite겠죠. 그 결과를 다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돌려보내 사용자에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우선 논문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릴레이셔널 DB에 저장하는 이제 트랜지션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 발생하는 트랜지션으로만 한정 짓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왜냐면은 다른 레귤러 트랜지션인 어떠한 거래 내역이나 그리고 스테이터스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을 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논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나온 내용만 하는 거 보니까 DApp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DB에 대한 접근,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빼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셀렉트 쿼리문을 이용할 때 범위를 이제 어떤 시간으로만 실험을 해놨었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검색을 하는 게 이제 시간으로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밸류 값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순서에 따라서 검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절로도 실험이 되었으면 하면 아쉬움이 남는다는 제 사견을 조금 더 붙여보았습니다. 참고 문헌은 저 1번에 있는 게 지금 이 논문 제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아까 설명드렸던 B트리나 B+트리 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참고했던 내용들을 써놓았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